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과서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직선의 방정식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죠? 함수가 떠오르죠? 여러분들은 중학교 시절에 함수를 보고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2 이러한 1차 함수가 있으면요, 이 녀석은 네, 그렇죠, 하나의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졌었고요. y는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2차 함수가 주어지면요, 좌표 평면상에서 그렇죠, 이런 포물선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 자체도 여러분들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 중에 여기 첫 번째 이 부분, 네,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먼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학습 내용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좀 일반적인 경우로 y는 ax 플러스 b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변수는 x와 y가 되겠고요. a와 b는 상수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x 앞의 계수 있지요. 이 a는 여러분들 뭐로 알고 있나요? 그쵸? 여기 있는 숫자는 기울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기울기는 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쵸?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기울기 A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지요. 이때 이 X는 좌표 평면상에서 X의 증가량, X축은 가로죠, 그쵸? 가로로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 Y 증가량 같은 경우에는 이 Y축 방향, 즉 세로 부분이죠. 세로로 얼마나 증가했냐를 얘기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3이다. A가 3이다 하면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은 분수로 표현하면은 1분의 3, 물론 2분의 6,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3분의 9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 1분의 3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이 분모 부분 있죠, 그쵸? x 증가량이 1만큼 증가할 때 이 분자 부분 y 증가량이 3만큼 증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만약에 좌표 평면이 있어서 어떤 점이 이 직선, 지금 y는 ax 플러스 b가 지나는 직선의 점이라고 하면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 세로 방향으로는 3만큼 가서 여기 이 점도 지나는 이 직선이 기울기가 3인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울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a가 4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4라는 뜻으로 분수로 나타내면은 1분의 4, 물론 이것도 2분의 8 다 가능해요. 그런데 비율이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x가 네, 분모 1만큼 증가를 했을 때 y가 4만큼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번에는 x가 1 증가했는데 y는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4만큼 증가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빨간 선이랑 검정색 직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좀 더 가파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좀 더 가파르다고 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가파른 선이 기울기가 더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기울기의 수치가 크니까 네, 실제로도 더 가파르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가파른 부분을 수치상으로 나타낸 그런 개념이 기울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 역할을 살펴봤었는데요, 뒤에 있는 B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녀석은 Y절편의 역할을 한 녀석이 B입니다. Y절편은 뭐예요? 그쵸?
y축과 만나는 지점을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A의 수치와 B의 수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직선 모양 하나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B는 y절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축과 만나는 부분의 y좌표거든요. 자, 여기 y축에 이렇게 표시되는 이 부분이 B이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y는 ax 플러스 b의 직선은 이 B, 선생님이 표시해둔 이 점 부분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점 지나는 거 확실하고 지금 기울기 A가 뭔지 안다면요,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알게 되겠네요. 그쵸? 기울기가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증가했을 때 세로로 얼마 증가한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점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또 다른 한 점과 이어서 하나의 직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린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의 직선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y가 3x 플러스 2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요, 지금 기울기와 y절편을 알게 된 거지요. 그쵸? 자, y절편이 2니까 y축과는 2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자, 그리고 기울기가 3이네요. 기울기가 3이란 말은 1분의 3, 즉 x 증가량이 1이고 y 증가량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x가 1 증가할 때는 y는 3만큼 위로 올라간다. 자, 지금 여기 점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0,2니까요. x가 1만큼 증가하겠고 y가 3만큼 증가해서 1,5를 지나겠네요. 자, 그럼 이런 직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y는 3x 플러스 2의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요,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그리는 거였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관계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 이런 관계식 3x 플러스 2 이런 관계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일부 조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직선을 그리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이 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관계식이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런데 직선은 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Q1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2를 지나는 직선은 지금 점 하나가 주어졌네요. 그쵸?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일단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이고요. 여기 이 점이 3,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일단은 선생님이 떠오르는 거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직선이 유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기울기가 다르게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릴 수 있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유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만 가지고는 직선을 하나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표 평면상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0,0이고요. 자, 1,0, 0,1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직선이 그려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점을 지나게 그리면은 한 점을 지나지 않아요. 다른 두 점을 지나게 그려도 또 다른 한 점이 남게 되죠. 그쵸? 뭐 여기 이렇게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점을 지나면은 이 한 점은 지나지가 않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세 점을 지난 직선을 그리는 게 불가능하다. 즉, 이런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선은 아무 때나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직선 하나가 만들어질까요?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일단 한 점만 가지고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프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지 않죠. 그쵸? 근데 한 점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때 기울기도 같이 결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울기가 하나로 결정이 됐어요. 기울어진 정도예요. 자, 선생님 그린 이런 기울기로 그려졌다라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은 유일하게 되겠죠. 그쵸? 만약에 이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이 녀석은 더 가팔라요. 아까 그 기울기랑 다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나는 직선, 이렇게 지나는 직선 다 마찬가지죠. 그쵸? 기울기가 하나로 결정이 되면은 직선 하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 점이 있을 때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러면 만약에 두 점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두 점이 존재하는 경우는 얘네 둘 모두 다 지나는 직선이 그쵸?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경우에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각의 경우에 이런 일부 조건만 가지고 직선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자, 그러니까 한 점 x1, y1 그리고 기울기 m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선생님이 일단 결론부터 먼저 한번 내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론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y 빼기 y1은 m 곱하기 그리고 괄호 x 마이너스 x1 자, 이런 관계식을 가지는 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식은 왜 어떻게 나온 걸까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x1, y1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어떤 관계식이 있을 때 x1, y1을 대입을 하면은 성립한다 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래서 y 자리에 y1을 넣고 x 자리에 x1을 대입을 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y1 빼기 y1이 돼서 0이 되지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은 그쵸? x1 빼기 x1 돼서 0이 돼요. 마찬가지로 m이랑 곱해지면은 어쨌든 0이랑 곱하니까 결과가 0이 돼요. 0은 0 어때요? 식이 성립하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결론 내린 이 식 자체가 y1, x1, y1을 지나는 식의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m, 지금 이 관계식은 기울기가 m이 맞나요? 지금 이거 m을 분배를 해주면요 x의 개수가 m이 되죠. 그쵸? 이렇게 mx 나머지는 mx1 이렇게 분배를 해도 뭐 상수가 나올 거예요. 이 y1을 이항을 해도 그냥 뭐 일반 상수로 x의 개수가 바뀌진 않죠. x의 개수가 m이니까 지금 이 전체식의 기울기는 m이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적고 나면요 이 식은 한 점 x1, y1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m인 것도 맞습니다. 이런 관계식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예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게요.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위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직선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쵸? 2,1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지금 여기 이 부분의 의미를 보세요. y1은 y 자리에 빼고 있고요. x1은 x 자리에 빼고 있습니다. 자, 이 1 y 좌표는요. y에다가 빼주고요. 이 x좌표 2는요 x에다가 빼줍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는 어디에 적어주냐면요
이 x 관련된 항을 괄호치고 앞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식이 하나 나오지요. 그쵸? 뭐 이거 전개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어도 좋습니다. 지금 y-1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까지 이항을 하면요, y는 3x-5라는 직선의 관계식이 나오지요. 그쵸? 이거 그림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이 주어진 경우였는데요. 이때 두 점을 x1, y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또 x2, y2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점을 지날 때도 한 직선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두 점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네,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이 두 점이 좌표 평면 위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얘가 x1, y1. 자, 여기 이 점이 x2, y2.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가로 증가량, x축 방향의 증가량이 얘가 델타 x겠죠. 델타 x는 어떻게 구해요? x축이 있으면요, 자, 이 점의 x좌표가 x1이고요, 이 점의 x좌표가 x2가 되니까요, 지금 여기 이 길이는 뒤에 좌표에서 앞에 좌표 빼면 되죠. 그쵸? x2 빼기 x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증가량은 x2 빼기 x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y 좌표는 어때요? y 증가량은 이 세로인데요. 그쵸? 이 y 좌표 길이의 차가 되겠죠? y2 빼기 y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기울기를 구했으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지금 이 1번 경우랑 똑같은 거죠. 그쵸? 이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나는 점 각각 x는 x한테 y는 y한테 빼고 기울기를 앞에 적어만 주면 된다. 이거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x1, y1을 지나니깐요, y에는 y1을 빼지요. 그쵸? 그리고 x에는 x1을 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다가 곱해주는데 이때 기울기가 x2 빼기 x1이고 y2 빼기 y1. 자, 분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식 자체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들 이제 직선의 그래프로 그려줄 수 있으면 되지요. 그죠? 물론 여기 지난 점을 x1이랑 y1이랑 선택을 해서 여기 이렇게 빼줘도 좋지만, 사실은 뭘 선택을 해도 돼요. 이 점을 지나기도 하지만 x2, y2를 지나는 거기도 하지요. 그쵸? 그러니까 y 빼기 y2 그리고 x 빼기 x2에다가 우리가 구한 기울기 이렇게 적어줘도 사실은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얘랑 얘는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 3,6을 얘를 지나는 직선은, 자, 일단은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m을 기울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어야 되는데요,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세요. 앞에서 뒤를 뺄 거면은 x도 앞에서 뒤를 빼야 되고 y도 앞에서 뒤를 빼야 되고요. 뒤에서 앞을 뺄 거면은 x도 뒤에서 앞을, y도 뒤에서 앞을 빼야 돼요. 선생님, 일단 뒤에서 앞을 뺄게요. 뒤 빼기 앞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부분 3 그리고 x 부분 2를 이렇게 빼지요. 그리고 y도 뒤 먼저 적는 거예요. 그리고 4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는 1분의 2, 즉 2가 기울기가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y 빼기 지금 2,4를 지난다를 이용을 하면요. y 빼기 4는 x 빼기 x좌표 2가 되고요. 기울기가 2니까 x 부분에 이렇게 2를 곱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식 y는 자, 2 분배를 하면요. 2x이고요. 마이너스 4인데 이 마이너스 4를 이항하니까 플러스 0 해서 y는 2x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지금 4랑 2를 이용을 했는데 이 2,4 말고 3,6을 지나는 걸 이용을 해도 된다 했죠. y 빼기 6 그리고 x 빼기 3에다가 앞에 2를 곱해줘도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지금 y 빼기 6은 2x 빼기 6. 자, 빼기 6 빼기 6 이항하면요. 결국 상쇄가 되고요. y는 2x.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그쵸? 어차피 똑같은 결론 나오는 거니까 앞에 걸 선택을 하거나 뒤에 걸 선택을 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교과서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문제 1번에서 문제 4번을 풀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 5분 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바로 풀어주세요.
네, 시간이 다 되었고요. 그러면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3페이지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기울기가 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빼고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빼야 되죠. 그쵸? 자, 여기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그냥 3만 적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3 자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적어 주어야 되고요. 자, x에다가는 2를 빼고, 자, 기울기는 여기 x쪽에 괄호치고 앞에다 적는 거 지금 이미 되어 있네요. 자, 이걸 한번 풀어주면은 여기 있는 관계식이 나오겠죠. y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 되고요. 2를 분배해 2x 마이너스 4. 자, 플러스 3을 이항하면요, y는 2x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2x 마이너스 7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4,5를 지나고 기울기가 0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물었네요. 기울기 0이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면 돼요. y에다가 y 자리에는 마이너스 5를 빼주고요. x 자리에다가는 4를 빼주는데 이 앞에다가 곱하는 기울기가 0이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없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y는 5.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갈 내용은 y는 5인데요. 자, 이 그래프 모양새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알고 있나요? 네. y 좌표가 5인 모든 점들을 이어라. 그러면은 자, x축이랑 평행한 자, 이런 선이 y는 5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의 첫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러면은 y 자리에 y를 빼고요. 1 빼고, 그리고 x 자리에 빼기 2 하면 안 돼.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마이너스 2 자체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 하나 썼으니까 중괄호를 써서 이 전체를 덮어야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자, 이거 풀어주면 되겠어요.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죠? 그러면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분배를 해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3. 자, 이게 첫 번째 식의 관계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기울기가 0입니다. 자, 그러면 y에다가 어쨌든 빼기 1이에요. 마이너스 1 자체를 빼는 거고요. x 마이너스 3에다가 기울기 0을 곱한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없어져서 0이 되고요. 그죠? 얘는 플러스 1이 되니까요. 플러스 1을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 y는 마이너스 1 자체가 직선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두 번째입니다. 지금 2점 1,2를 지나고 지금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뭔지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죠. 3 빼기 1은 x에서 x를 뺀 거예요. x의 증가량이고요. 6 빼기 2는 y에서 y를 뺀 거니까 y의 증가량이에요. 즉 기울기를 구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기울기랑 한 점을 이용해서 지금 관계식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x쪽에 1이 빼져 있죠. 그쵸? 이건 그러면은 앞에 있는 1,2를 이용한 거겠어요? 뒤에 3,6을 이용한 거겠어요? 앞에 있는 1,2를 이용을 했으니까 x에다가 이 x좌표 1을 뺀 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y에는 여기 y좌표 2를 빼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는데요. y 빼기 2는 자, 이 부분 2가 되고요. 이 부분 4가 되니까 2, 4 약분해서 기울기는 2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거 전개 그리고 마이너스 2까지 이항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 상세에서 없어지네요. 여기는 2x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점 가지고 바로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네요. 기울기 먼저 한번 구해 봅시다. 자, x 증가량은 5 빼기 5.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y 증가량은 뭐가 나오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지금 x 증가량 부분이 없네요. 없죠? 그쵸? 이거 x 증가량 0이에요.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상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프상에서 5,2는요 x가 5일 때 y가 2인 지점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찍힐 거예요. 얘가 5,2가 될 거예요. 자, 5,-1은요 여기다가 5를 표시를 할게요. x가 5고 y가 -1이니까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가서 여기에다가 표시가 돼요. 그쵸? 얘네 둘 이으면은 이런 직선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x가 항상 5인 점들을 모두 모아둔 거죠. 그러니까 관계식은, 방정식은 x는 5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함수로 보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x는 5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이 두 번째 문제 좀 중요하겠어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는 x는 뭐다, 이런 꼴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사실 잘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첫 번째, 일단 기울기 먼저 구해 봐야 되겠죠. 기울기는 x 증가량, 자 선생님 뒤에서 앞을 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빼기 -2, x 좌표끼리 빼는데 이 -2 자체를 빼야 돼요. 그리고 y도 4에서 1을 빼는 게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주면요 기울기는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되겠어요. 자, 기울기 나왔으니까요 이 기울기 2분의 1이랑 -2,1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y 빼기 1은, 자, 기울기 2분의 1에다가 x 빼기 2니까요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y 빼기 1은 2분의 1에 x 더하기 1이 되고요. -1 이항에서 y는 2분의 1 x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x 좌표가 같네요. 기울기 구하면요, -1 빼기 -1이니까 분모가 0이 돼버려요. 어차피 기울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위에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봤던 그런 경우랑 똑같죠. 그쵸? x 좌표가 항상 -1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1, 그냥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 녀석이 됨을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녀석의 x절편이 a가 맞나요? x절편은 뭐예요? x절편은 뭐 직선이 있을 때 x축이랑 만나는 부분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x절편이랑 만나는 점이 x절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쵸? 이때 y좌표는 항상 0이에요. x절편이 뭐든지 간에. 그쵸? 그래서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요 y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어요. y가 0일 때 그러면 a분의 x가 1이니까요 x가 a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x절편이 a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 맞게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y절편은 x가 0일 때예요. x가 0일,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x가 0일 때예요. 자, x가 0이면은 b분의 y가 1이 되니까요 y는 b가 되네요. 네, y절편이 b. 그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직선의 방정식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b분의 y는 -a분의 x 더하기 1이고요 양변 b 곱해주면요 -a분의 b의 x 더하기 b, 지금 우리가 아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형태니까요 1차 직선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식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3번은 하나의 개념으로 알아두도록 하세요.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바로 직선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로, 자, x절편이 3이고 그리고 y절편이 2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x 밑에다가 x절편을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y 밑에다가 y절편을
않고는 1이다 하면은 얘가 지금 x절편이 3, y절편이 2인 직선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이 경우에는 x절편이 3이니까요. x에서 3에서 만난다. y축에서는 2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게 이렇게 직선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15도일 때 부피가 48리터. 일정한 압력, 이거는 뭐 과학적인 얘기인데요. 압력이 바뀌면은 뭐 부피가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압력을 일단 하나로 고정을 해두고요.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따져보고 싶은가 봐요. 어쨌든 온도가 15도일 때 부피가 48, 온도가 27도일 때 부피가 50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x, 부피가 y니까요. 이 가로 x축은요. 온도를 뜻하게 되겠고요. y축은요. 네, 그쵸? 부피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도일 때 48리터다 라는 거는 지금 이 A점 15,48로 나타나는 거고요. 27도일 때 50리터이다 라는 거는 점 B점 27,50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거 우리 위에 배웠던 거. 두 점을 지날 때 직선 구하는 스킬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울기 먼저 구했었죠. 그쵸? X 증가량, 그러니까 27에다가 15를 빼면 되고요. Y 증가량 50에다가 48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의 차는 한번 보자. 12가 되고요. Y는 2. 그러니까 기울기는 6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15,48을 지난다. 이걸 이용을 하면요. Y 빼기 48은 X에다가 15 빼고요. 여기에다가 6분의 1을 곱한 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 관계식 조금만 정리를 하면요. Y 빼기 48은 6분의 1x 빼기 지금 3으로 약분하면은 2분의 3 이렇게 되겠고요. Y는 6분의 1x 빼기 2분의 3 더하기 48. 자, 지금 이 2분의 3은 1.5예요. 자, 그러면 6분의 1x 더하기 46.5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온도가 얼마일 때? 57도일 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몇 도 온도는 y 값이라고 했어요. 즉 y가 57도일 때 x가 부피죠. 선생님이 지금 반대로 했네요. 지금 온도는 x예요. x가 57도일 때 그때 부피 y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 관계식의 x자리에 57을 대입을 하면 y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y는 6분의 1에다가 x 57 더하기 46.5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거 3으로 약분될 것 같아요. 3, 2, 6. 자, 3, 1은 3, 3, 9, 27이니까요. 19, 2분의 19가 되네요. 자, 2분의 19는 뭐가 돼요? 이거는 9.5가 되죠. 9.5 더하기 46.5니까요. 자, 0.5 더하면은 1이 되고 9랑 더하면은 10이 되죠. 그러니까 56. 자, 기체의 부피는 56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선에 대한 또 추가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